예, 안녕하세요. 지금 상영한 21g 영화를 추천해 주신 배우 김주영과 함께하는 시네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에 참여를 하시면서 김주영 배우님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개봉 영화의 어떤 바쁜 일정들 때문에 토크 일정을 사실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주 그 무렵에야 오늘 할 수 있는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급하게 그리고 바쁜 시간 내서 배우님이 참여하는 시네토크를 오늘 열게 됐습니다. 이 영화 관련해서 김주혁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분으로 12/21의 장명엽 기자님도 함께 진행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두 분 자리에 모시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시네21의 장영엽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그 배우 김주영님을 모셨는데요. 큰 박수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저도 뒤에서 봤거든요, 같이. 근데 제가 영화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불편하게 봤습니다. 지금 영화를 재밌게 그냥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제 영화를 이렇게 관객과 대화를 가져봤지만 제 영화도 아닌 다른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요. 정확하게 그 감독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뭐지 하면서 그렇게 보는데 솔직히 좀 답답하고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저는. 네, 오늘은 거의 평론가나 기자의 마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영화인데 이냐리투 영화가요. 처음에 어떻게 좀 추천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했거든요. 배우들은 영화를 볼 때 좀 관점들이 다른 것 같아요.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우들은 솔직히 연기를 잘하면 빠져들게 돼요. 그 연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굳이 말하면 뭐 우리나라 영화를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화는 좀 그 과정을 뻔히 알고 그 뒷부분까지 결말을 알고 뭐 배우가 그 지점을 향해서 막 너무 달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그러니까 관객들의 하여금 우리 뒷부분이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신에 충실해서 연기를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이후에 이 영화의 내용이나 그 이야기는 감독이 푸는 문제고 배우는 그 신 하나하나를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해 나가면 나중에 그 이야기는 감독이 잘 구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감독님들도 하고 배우들도 하지만 배우가 감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기분. 막 뒤에 클라이막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 클라이막스를 따라가 주세요. 저는 여기가 감동적인 부분이니까 눈물을 흘릴게요. 여러분도 우세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저도 연기를 하면서 그런 데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잘 되진 않죠.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 제 스스로는 다른 훌륭한 배우들을 보면서 스스로 힐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확실히 그 이제 배우분이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접근하시는 방식이 또 저랑도 또 달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냐리투 영화 예전에 제가 해서 언제 처음 봤는지를 한번 떠올려봤는데 저 대학생 때 봤거든요. 그때는 뭐 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뭐 어떤 감독인지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그냥 그 보고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만약에 이게 이 뇌의 그 CT 영상을 찍으면은
엄청나게 그 뇌가 그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냐리투 특히 초기작들 뭐 아모레스페로스나 이 21g이나 아니면 바벨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이게 거의 그 관객들이랑 그 이야기를 가지고 거의 대결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결국 한번 추리를 해보시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작품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고 약간 좀 관객들이랑 도전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편집이랑 그 다음에 이 감독의 그 어떤 의도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배우분들의 연기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셨으니까요. 이 영화 네. 시나리오 한번 보고 싶어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도 네. 정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난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네. 정확하게 그 씬에 그 다음 씬은 이거고 그 뒷부분 이걸 끄집어 와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시나리오가 정말 이랬는지 보고 싶어요. 네. 이게 그 지금 이제 시나리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기작 이 이냐리투 초기작들은요 몇십 고가 나왔대요. 시나리오가 거의 몇십 고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시나리오를 고쳤는데 그 이제 초기작 이제 이냐리투라는 감독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이런 초기작들을 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에르모 아리아가라는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멕시코 시나리오 작가인데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같이 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21g 하는 당시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냐리투가 이 시나리오 작가랑 엄청나게 싸웠다고 해요. 네.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고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느낌의 그 싸움이 아니고 정말 생산적인 싸움이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렇게 감독님이든 스태프분들이랑 좀 많이 말씀하시시죠.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요, 이 영화처럼 작업을 하려면 배우가 정말 싸워야 돼요. 감독님이랑. 네. 이렇게 추구하는 감독님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우들하고 엄청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시나리오들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이 씬에선 웃기는 씬이다. 관객들에게 웃음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좀 슬픔을 줘야 돼. 웃기고 슬프고 그러면 그 작품 최고. 보고 나갔을 때 뿌듯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배우는 자기가 아무리 연기를 해도 단 한 번도 만족하는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 똑같이 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 감정을 느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뭐 나이가 들고 많이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그 스펙트럼은 더 넓어지긴 하는데 저도 이런 작품을 보고 있으면 무너지죠, 제 스스로. 저런 배우도 잘하지만 저런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면 지금 각 씬마다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뭐 갑자기 총을 쏘고 막 죽고 막 극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들의 일상은 그냥 면면히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전화 받으시고요. 그 일상을 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시나리오를 써지지가 않나 봐요. 시나리오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 다음 씬이 그 다음 씬을 위해서 좀 더 극적으로 쌓고 그걸 쌓고 해서 마지막에 뻥 터트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전 가장 세련된 시나리오가 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점차 쌓이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저도 이런 시나리오를 만나보고 싶고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고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 여러분들도 느끼실 테지만 옛날 영화들 아주 옛날 영화들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하고 지금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렇듯이 배우들의 연기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 흐름에 잘 맞춰서 연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꼬여서 못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한국 영화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뼈아픈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그 일상을 굉장히 비일상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특별한 것처럼 그 보이게 하는 이런 영화들이 못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뭐 투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뭐 투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작품들을 원하는 배우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영화 보면요, 배우들이 진짜 말씀하셨듯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숀펜, 이제 나오미 와츠도 그렇고, 또 기에르모래요. 베네치오입니다. 저 델토로 얘기할 때 맨날 헷갈려요. 아우, 저 인간 간지야. 네, 너무 멋있는데 평소에 숀펜이랑 베네치오 델토로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숀펜하고 델토로는 처음에 본 게 뭐였더라? 저 배우가 그 야구 영화인데 로버트 드니로랑 나오는 더 펜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다른 야구 선수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나오는데 저 사람은 얼굴이 반 먹어주는 거야. 네. 늑대 인간으로도 나오셨잖아요. 정말 부러운 얼굴이에요. 배우로서. 숀펜도 숀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숀펜 좋아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고, 저는 디테일한 거를 다 살리면서 저도 연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죽으라면 되겠죠. 저도.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한 마스크랑 한 카리스마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두 분 다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제일 카리스마 있고 제일 좀 신들린 연기를 하는 건 나오미 와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존의 이미지와는 약간 다르게 좀 누르는 느낌이랄까요, 이 두 분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연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화 속에서요, 21g에서. 저는 보면 연기자들이 그 씬에 빠져가지고 취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황이 되니까 나는 막 몰입을 해가지고 막. 근데 그 몰입을 해야 되지만 반대적으로 몰입을 너무 하면 연기가 이상해져요. 자기가 쑥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몰입해가지고 막 하면 한마디로 자유행위밖에 안 돼요. 연기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 행동,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지를 기억하려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거는 버릇같이 배우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표정들을 봐요. 배우들은. 실제로는 이렇구나. 근데 내가 연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보통 연기자라고 턱 해가지고 예. 그렇구나. 근데 막상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무심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고 그 상황이겠죠.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우들은 그냥 막상 이 시나리오 보고 여기는 열심히 보는 거, 뭐 그 상황만 보면 캐릭터가 안 사는 것 같거든요. 안 살거든요. 그 캐릭터에 맞게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항상 고민하면서 하는데, 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진 못해요.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1차원적인 생각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보면 관객분들이 연기를 잘한다, 진짜 같다,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 못 하겠네요.
있거든요. 배우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무조건. 네.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이게 뭔가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요. 행동과 말이 우리나라 연기를 딱 보면 사람들은 지금 연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상한데. 네네. 연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되게 지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는 사실 저희도 이 배우분들 인터뷰를 해봐도 보통은 그 어떤 개봉작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배우론, 그러니까 연기론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되게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이나 사무실에 어떤 신인 배우들이 뭘 시나리오를 가져와가지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 일도 있거든요. 와, 진짜 역시 가르치는 거와 하는 거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죠. 전 정말 못 가르치는 애였어요. 연기를 하시는. 네, 정말 못 가르치더라고요. 전 뭐 이 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 상황만 주고 그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가 안 나오니까 자기 색깔도 없는 거고.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 21g에서 이제 이냐리투가 배우들 연출하는 방식이라 약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이냐리투가 배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감독이에요. 그래서 왜 그 버드맨에서 마이클 키튼도 그렇고 또 이 레버넌트에서 드디어 이 디카프리오에게 오스카를 안겨준 레버넌트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제 기존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우들을 쓰되 그 배우들에게서 좀 못 봤던 면들을 잘 끌어내는 이 감독인데요. 21g 현장에서 그 이제 베네치오 델 토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굿 파더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 같다고. 이 이냐리투는 되게 좋은 아빠 같은 감독이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재량을 많이 열어주면서, 배우들에게 재량을 많이 열어주면서도 딱 이제 필요한 순간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그 이제 궁금해지면은 질문을 한대요. 되게 적시에 정확한 순간에. 그래서 되게 좋은 아빠 같은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영화가, 이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감독 탓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배우들 많죠. 하지만 정말 좋은 배우가 정말 안 좋은 감독을 만나면 절대로 그 연기를 못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아까 전에 제가 씬 바이 씬으로 배우들이 참 잘하고 전체를 다 안 보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씬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배우가 그 영화를 이끌어 가려고 자기 생각만 투영하면서 막 감독이 영향이 좀 안 되면 막 자기가 더 하고 막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다음 씬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결국 그 영화는 산으로 가고. 그렇게 돼서 좋은 감독이 없으면 그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좋은 감독이 있어야 그 좋은 배우도 더 빛이 나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다른, 잘 보세요.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라고 하는데 모든 작품을 다 연기를 잘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좀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럼 물론 그 배우의 잘못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감독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감독은 그 잘하는 배우를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그냥 밟아버려요. 근데 그걸 뭐 강압적으로 밟는 게 아니라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형님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배우들이 쾅쾅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그 좋은 감독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이해력에 놀라움을 받고 존경하게 되고, 그럼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배우는 이제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은 그 뒷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 신에서 그 신이 바라는 대로 연기를 해준다.
하면 결국 결과물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른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마 이 감독에 대해서 그 배우들이 굉장히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처음부터 그 이제 좋은 작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약간 단선적이지 않은 작품들. 근데 작년에를 생각해 보면요, 진짜 실제로 지금 한국 영화에서 계속 끊임없이 좀 흥미로운 궤적을 가져가시는 감독님들이랑 작업을 하셨거든요. 홍상수 감독님이나 아니면 이경미 감독님이나.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최근에 이제 이와이 슌지 감독님도, 네, 이분은 일본 감독님이시지만 단편 작업을 하셨었고, 또 이제 올해 공조도 있으셨고요. 좀 이제 같이 작업하셨던 감독님들과의 작업에서 어떤 이제 좀 새로운 감흥을 받으셨던 순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나게 저 멋대로 연기할 수 있게 놔주세요. 그냥 이 네모난 거 안에 제가 마음껏 돌아다녀도 돼요. 근데 어떤 영화들은 그 앵글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갇혀서, 저는 그렇게 디렉션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제 콘티가 이거니 이 안에서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좀 다 핸디헬드잖아요. 다 흔들리죠. 다 배우들을 따라가잖아요. 거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좀 이렇게 어떤 3인칭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딱 네모 안에가 아니라 이렇게 뭐 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홍상수 감독님은 아침에 시나리오를 써서 주세요. 대본으로 네. 유명하시죠. 난 그 전날 쓰는 줄 알았지 솔직히. 근데 진짜 안 쓰더라고. 어저께 술 먹으면서 한 얘기로 아침에 써서 주더라고.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감독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래서 아침에 주고 1시간 동안 외우라고 그러고 바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마치 그러면 더 연기가, 고민할 시간도 없고 더 연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연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좀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 있어요. 내가 막 고민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분이 되게 힐링되는 부분이 있고, 이경미 감독은 오히려 굉장히 그 반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딱 맞춰야 된다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난 이쪽으로 더 하고 싶으면 아니요, 이것만 하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좀 이런 스타일인데, 그거 참 말로 설명하기가 뭐한데, 그걸 알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경미 감독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를 알고 얘기하기 때문에 배우들이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배우들이 요즘 시대에 세련되게 연기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다른 감독님에 비해서 그 연기하는 스타일을 알아서, 그래서 이경미 감독하고 작업하면서 그 스타일적인 면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와이 슌지 대화가 안 통해서 일단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게 그냥, 그런데 신기한 게 그건 무슨 광고 영화였어요. 광고 영화여서 뭐 이런 영화는 아닌데, 그 스테디캠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메고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찍는 거 있어요. 막 스포츠 장면 보면 이렇게 들고 막 확 쫓아가는 거 있죠. 막 기계 같은 거 메고 막 그런 걸로 1씬부터 20씬을 한 컷에 찍더라고요. 1씬부터 20씬까지 집 안에 일이었는데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우리 배우들은 막 그 뒤로 움직여서 다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막, 그래서 21씬을 한 호흡에 가는데, 그것도 참 새로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도 뭔가 감독으로서 추구하는 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좀 독특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좀 더 대화가 더 통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생각도 있고, 재밌게 작업했어요. 네,
그 전에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시나리오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그분은 일본 분이라 한국 정서를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공조는 액션 영화예요. 네, 그래도 또 새로운 악역 연기를 선보이셨으니까요. 조금 이따 또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또 이제 연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영화의 테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를 이 이녀리투가 만데 하나는 9.11 테러인데 이 9.11 테러가 2001년.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쌍둥이 빌딩 그 무너지기 전에요. 4일 전에 비행기를 탔대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4일 전에 탔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 작업하려고 미국에 간 거였는데 그 4일 뒤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연 이제 이건 정말 엄청난 참사였는데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이제 벌어지는 건가? 이 수많은 죽음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이 이냐리투 아들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이가 생후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의료적인 사고 때문에 죽었나 봐요. 근데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의료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의사가 밉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막 법적으로 되게 막 알아봤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오미 와츠에 해당되는 그 역할이 상당히 그 감독의 실제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냐고. 걔는 어떻게 해도 돌아올 수가 없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자기가 깨달은 거래요. 그 얘기가. 그래서 왜 이 영화의 테마를 보면은 어떻게든 삶은 계속된다 이런 거랑 그 이제 우리의 삶이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주제나 테마 관련해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건 진짜 말씀하신 그거예요. 삶은 계속 이어진다 부분이랑 참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 다 많은데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이어진다라는 부분이고 혹시 알아요? 또 한 1년 후에 지나다가 저를 뵐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나중에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혼하고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재밌게 봤어요. 네, 혹시 이렇게 이녀리투의 정말 이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사람에는 정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인생에서 이렇게 좀 이제 삶을 살아가시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좀 큰 어떤 시련이나 좀 고뇌가 닥쳐왔던 순간들이 좀 있으셨는지. 지금은 제일 힘든 시기였죠.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년에도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슬쩍슬쩍 난 고아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집에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슥슥 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사무치게 오는 외로움. 아무도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걸 저 혼자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저도 지금 싸해지는 지금 관객분들도 지금 표정이 싸해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이냐리투 감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영화로 승화를 시킨 건데 보면 편집이 아까 정말 그러셨잖아요. 시나리오 어떻게 썼을지 이거 너무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이 편집이요 순서가 그러니까 정말 서사적으로 쪼각쪼각 낸 게 아니고 정서의 순서에 따라서 편집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서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영화는 편집을 한번 해본 영화라고. 그럼 시나리오 그렇지 않다는 소리잖아.
그쵸. 시나리오가 그쵸? 뭔가 좀 이제 다르다는 이제 얘긴데 뭐 저도 이제 원 시나리오를 보지는 못했으니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 인터뷰에서는 이제 정서의 흐름에 따라서 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 왜 보면은 되게 서로 다른 장면인데 되게 이어져 있는 장면 같은 순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맨 처음에 아이들 보여줄 때도 그러니까 베네치오 델 토로의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제 아빠한테 혼나고 이런 장면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그 나오미 와츠 그 가정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이어지는 장면이 그 이제 불임 클리닉 가서 그 샬롯 경스부르가 그 아이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삶의 단면들인데 어떻게든 뭔가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기묘한 좀 체험을 영화적 체험을 해주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기 확신이 없으면 찍을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21g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추천을 좀 더 해주셨었거든요. 영화에 대해서요. 네, 다른 영화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화려한 사기꾼이라는 영화가 틀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모르실 거예요. 화려한 사기꾼이라는 거는 이런 영화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영화, 웃긴 영화거든요. 코믹인데 나 그 영화를 내가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차이도 없는 걸 어렸을 때 본 건데 그걸 좀 했으면 나도 보면서 재밌었을 텐데라는 생각했는데 좀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웃겨요. 그냥 웃겨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웃기고 정말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배우들도 너무 재밌고 품격 있게 잘해서 그래서 그 영화를 참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고 막 이런 거 재밌게 보시라고 그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까워요 정말. 다른 작품은 완전 코미디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영화 영화제 하고 막 어려운 영화들 막 틀고 그러잖아요. 막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는데 막 우리는 이런 영화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뭐 이런 것보다는 저 솔직히 재밌는 영화 틀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화려한 사기꾼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네. 재밌어요. 진짜 웃겨요. 네. 아트 시네마에서 다음에 좀 상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쉰들러 리스트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리스트를 딱 보면서 오스카 쉰들러 같은 역할 하면 되게 잘 어울리시겠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아유 주면 그냥 꽂아놓지. 볼 수만 있다면 그냥 너무 좋죠. 제가 유태인 쪽 영화 좋아해요. 그쪽. 네. 이 지금 홀로코스트. 네, 뭐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네. 그 쉰들러 리스트는 너무 사실적이잖아. 그렇죠. 사실적이고. 그 사람들 어떻게 캐스팅했을까? 그 뒤에 막 삐쩍거리는 사람. 대박이야. 영화니까 또 영화를 위해서 또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마 또 배우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나누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한번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이나요? 아니면은 또 다르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배우 형님에게 진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 질문을 만약에 다른 데서 만약 인터뷰를 하셨다면 그냥 패스해셔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연기자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필상 역작 하나를 만나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떤 캐릭터 혹은 어떤 역사 속 인물을 하면은 그 배우가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본 사극이긴 하지만 태종 이황원 하면 역시 유동근 배우가 자동으로 확 들어오고 태종 이성기 하면 저도 알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그분이 자동으로 그냥 확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혼자서 술 먹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연기 씬에서는 정말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큰 분위기 먼저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그
그 주변 사람들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네.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거기에 따른 그 뭐 이런 부담감, 뭐 기대, 비교에 대한 그런 심리를 이겨내는 뭐 방법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뭐 혹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이겨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아예 없는지. 제가 그 정도 이겨낼 만큼 지금 아니 저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으신가요? 또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죠. 또 이제 이 연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어요. 새로운 거에 오는 거에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하는 거에 즐거움이 크지 그 부담감은 전혀 없어요. 솔직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해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제 딴에는 그 역할과 충실히 하는데 또 그 역할을 하셨네요. 또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장르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개의치 않아요. 그냥 저는 그 순간을 열심히 하려고 열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오면 그 전 거는 다 잊어요. 저는 그냥 막 빨리 아드레날린 막 솟구치죠. 막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음 작품을 할 거에 대해서 흥분돼 있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한 계단이라도 오르려고 더 연기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직도 제 계단의 끝이 벌써 이렇게 보이면 이 일 재미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뭐 저 이제 2계단만 오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재미가 있어. 근데 이놈의 연기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밟아 올라간다는 게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를 길이 많이 있다는 게 아직은 내리막이 안 보이고 오르막만 보여서 즐겁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감흥을 느끼시니까요. 지금 그 예전에 기담 그 연출하셨었던 그 이제 정가 형제라고 불렸었던 분이신데 정식 감독님 영화 지금 이제 차기작이시거든요. 이와 손톱이라는. 네, 그래서 간단히 좀 여기 또 모이신 분들에게 좀 힌트를 주신다면. 연습 내용이요? 네. 그건 안 되죠.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안 돼요. 그러세요. 살인 사건이 그냥 됐어요. 살인 사건. 네. 용의자이신가요?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네, 또 다시 또 다른 분 또 말씀하신. 먼저 영화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부터 최근작밖에 못 봤는데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개인 단편 영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영화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면 배우들한테 디렉션을 해도 막 제 스스로는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도대체 배우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디렉션을 받으면 정말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잘 되고 혹은 이렇게 여태까지 작업하셨던 것 중에 이 감독들의 디렉션 참 좋았어 라고 했던 기억 남으신 게 있으시면 그걸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든 생각인데 이렇게 어떤 한국 영화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각본이나 이런 게서 아쉬움이 되게 많으셨다고 하신 것에서 혹시 직접 한번 각본을 쓰시고 연출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이렇게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통 배우들이 난감해하는 게 뜬구름 잡는 말이거든요. 구름같이 연기해 주세요. 근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데 아마 디렉션을 주실 거면 그 디렉션을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이 배우에게 하려는 말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쓸 수 있으면 그건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에서 이겁니다라고 딱 쓰기 어려울걸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글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런 얘기할 때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이분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연기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모르는 거고, 정말 아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딱 한 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디렉션을 주실 때도, 근데 그렇게 한 구절이나 두 문장으로 배우한테 정확하게 디렉션을 딱 주시면 아마 그 순간 배우는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따라갈 겁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제가 디렉션을 주면서 없습니다. 네, 다음. 네. 아, 저기 손 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비밀은 없다 연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그 한국 정치인 그 캐릭터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좋은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 보수 정당의 젊은 국회의원 후보라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이제 선거의 유세에 이제 가짜 눈물 흘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표하는 사진, 아니면 그 당선됐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이제 실제로 보는 거니까 그 사회에서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너무 잘 포착을 해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걸 이제 해석을 하셨는지, 평소에 뉴스나 이런 걸 보고서 그 영감을 얻으셨는지, 아니면 따로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요. 네. 그냥 저는 고민하는 부분이고,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 그 안에는 정말 전쟁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뻔뻔하지 않아 못할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뻔뻔함을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되게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또 한편으로는 영화 보면서 비밀의 없다 보면서 약간 이제 21g과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이렇게 그 지르지 않는 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막 표출하지 않는, 좀 약간 담아두는 그런 연기에 있어서는 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를 때가 있고 안 지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연기자들이. 디렉션을 줄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큰 소리 지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꼭 여기가 극적이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근데 감독님이 되실 거면 그 상황을 배우한테 극적으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독님이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네,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이제 쓰려고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같은 주제를 쓰더라도 조금 매력적인 글도 있고 어떤 글은 좀 진부해지는 글이 있는데, 시나리오 좀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읽어본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시나리오를 고르실 때 혹시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쓴 글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 신을 위해서 이 상황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의 말투와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아도 이 16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행복한 가정을 보이기 위해서 아빠랑 애랑 밥을 먹는 장면이지만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영화는? 우리나라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래 잘 먹는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애한테는 어떻게 디렉션을 줬을 거야? 애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진짜 감독이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 애한테까지 그 꼬맹이 또 머리 맞고 이거 진짜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걔가 어떻게 이렇게 해.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툭 치고 야 고개 요만큼 돌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작가도 아니고 글을 써본 적도 없지만 뭐라고 그럴까? 배우 이상으로 주변을 많이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지금 이 상황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 먹는데 참 행복해 보이지만 저 사람들이 행복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행복할까? 이 다음 씬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행복한 척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관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고. 네, 관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 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네, 또 다른 분. 네, 저기 맨 끝에 손을 드셨고요. 먼저 드셔서. 어, 21g에 관한 얘기나 연기론에 관한 얘기는 뭐 좀 들었으니까 제가 오늘 기회를 빌어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조, 아까 뭐 그냥 액션 영화입니다 하고 마셨는데 그 공조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그 관객의 반응과 평단의 평가가 그 괴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참 이런 일이 왕왕 있죠. 왕왕 있었죠. 한국 영화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너무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영화 잡지로는 이제 목요일 날 나오는 매거진 M이 있고 토요일 날 나오는 이제 시내 21이 있는데 제가 쭉 관심 있게 항상 보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1년에 한 영화를 한 200편 정도는 보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여러 가지 영화를 보죠. 영화는 뭐 한 가지만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제 느낌으로는 제작자인 윤재기원 감독님 이번에 제작으로 참여하셨지만 그분이 도대체 영화계에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참 정말 제가 지지난주에 매거진 M을 읽고 공조를 저는 상당히 좋은 영화라고 평가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머럴랜드 드라이브나 홀리모터스만 보고 삽니까? 베테랑도 필요하고 공조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어떤 전문가의 평가가 그 아주 진짜 깊은 증오에서 비롯됐다면 그 관객의 반응을 관객이 일일이 누가 말하진 않죠. 물론 SNS에 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코어로 말하는 거예요. 관객은. 뭐 지금 한 개봉 4주 차니까 이제 600만 됐을 겁니다. 1000만이 중요하다는 지금 4주 차예요. 오늘. 그러면은 1000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968명 든 영화도 훌륭한 영화가 있고 영화라는 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저 같은 일반 관객도 아는데 어떻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토록 증오를 품을 수 있습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시내 21은 공정한 씨를 지난주에 인터뷰했어요. 네, 그래서 시내 21을 용서합니다. 공정한 씨를 인터뷰했더라고요. 이번 영화에는 저는 한국 영화 이 여러 저는 5, 60년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5, 60년대 영화를. 그 영화를 보면은 나 잡아봐라 하고 그랬다 치고 없이는 못 보는 영화들이에요. 다 그 영화들이. 한데도 사랑을 갖고 봅니다. 다 뭐 취향이 있죠. 다 사람마다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영화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단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평단에서 이렇게 저는 그 지지난주에 그 매거진 M에 나온 공조에 관한 평가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아 어쩌면 근데 아마 그냥 이 영화가 한 200~300만 들고 끝났으면 이렇게까지는 미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더 미워지는 건가 봐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그 평을 볼 때 이런 아기애찬 마음으로 그 일반 관객의 반응을 외면하는 평가는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그 기왕에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요번에 그 차기송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지금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보니까 30몇 번을 봤는데 제가 그 서교동에 살거든요. 그럼 그 뭐 시내아트, 신촌의 시내아트라든가 아니면 홍대에 또 CGV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보는데 관객층이 아주 몰아요. 그리고 아침 8시에 가도 어느 일정 수의 관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줄지를 않는 거죠. 상영 횟수가. 그리고 관객들의 그 웃음의 포인트라든가 그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 시간마다. 참 흥미로웠어요. 저도 이 30m를 찍는 영화는 흔치 않은 영화니까 참 흥미로웠어요. 잘 만든 영화다. 우리한테는 뭐 삶의 성찰을 주는 영화, 철학적 깊이가 있는 영화도 중요하지만 상쾌한 영화, 잘 만든 영화, 멋진 영화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일반 관객들에게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차기성 씨한테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었어요. 그 저는 그 부모님이 6.25 때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북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기성 씨가 쓰는 말은 항용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용도 말이라는 게 우리 남한으로 치면 그 우리 경상도 말도 어느 정도 하고 전라도 말도 어느 정도 하고 다 알아듣지만 우리가 따라하기 제일 힘든 말이 강원도 사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북에서는 그 항용도 말이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이에요.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물론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트레이닝을 받으셨겠지만 그 이북말 항용도 말이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놀랬고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누구죠? 그 현빈이 그 저기 그 거래하고 있는 그 리조트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나가고 있었죠. 차기성 씨는 막 이거 그 동판 들고 나가고 있는데 2층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 고개를 살짝 갸웃하면서 웃어요. 저는 그게 그 김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감독의 디렉션이 있었던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부터가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그건 좀 제가 한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세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와 관객의 입장 맞죠? 약간 괴리감이 있었다는. 그건 항상 그래요. 배우들은 얼마나 평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영화 어때서 이렇게 써놓는 거야? 막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땐 그래요. 이 영화가 왜? 솔직히 있어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난 별론데. 그렇듯이 물론 평론가분들이 좀 내지를 호되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다 각자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해서 평론가라는 직업이 왜 있나라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너무나 각자의 견해가 있어서 너무 다 달라서 그 자기의 견해를 주입시키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항상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끝내 이 영화는 이겁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기자 입장에서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저희에게도 늘 그런 고민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사실 왜냐면 저희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진 않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상업 영화라든지 이제 뭐 예술 영화라든지 다양성 영화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상업 영화라면 정말 상업적으로 얼마나 그 좀 이제 즐겁고 그다음에 만듦새가 어떤지 그걸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매거진의 기사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렇게 막 뿌리 깊은 증오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이번 설에 제일 큰 영화였고, 더킹이랑 공조는 정말 올해 설에 굉장히 큰 영화였고, 올해 전체로 봐서도 한국 영화에서도 규모가 큰 영화였어요. 큰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애정이랑 더 관심을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내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도 보면은 요즘에 이 한국 영화들 흥행하는 거를 보면은 상당히 평단이랑 좀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거는 뭐 기자든 평론가든 어쨌든 고민을 깊이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네. 상업 영화, 예술 영화란 말부터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 영화는 뭐 돈 안 벌자고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누가 뭐 공짜로 돈 주나 그 영화 만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다들 그래도 자기가 투자하고 한 거에만큼 그걸 뽑으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예술 영화니까 저 돈 안 벌어도 돼요, 이건 좀 웃긴 거 같고. 상업 영화. 근데 제가 무대 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조 끝나고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요. 그러면 보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이 되게 딱 2시간 반이라도 행복한 얼굴을 보면 되게 만족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내용이 어떻건 잘 만들어졌건 어쨌든 2시간 동안 그들이 재밌게 보고 흐뭇하게 봤으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 저기 손 들어주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까 전작의 캐릭터의 평가에 대한 불안감은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레임으로 그게 더 크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이 없으시거나 일이 안 들어오시거나 하면 거기서 오는 불안감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불안감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는 달달이 돌이 안 들어오죠. 네. 일이 없을 때는 1년도 없을 수 있고. 근데 전 다행인 게 조바심이 없어요. 전 다행인 게 제 스스로. 그냥 저는 천천히 한 계단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이 없으실 때 뭐 하세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인 때나 이렇게 보면 배우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왜 나한테 기회가 없지. 그리고 집에 가서 자요. 그 다음날 또 만나요. 난 잘할 수 있는데 왜 기회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이거 세상이 이상한 거 아니냐? 왜 나의 이 재능을 몰라주는 거야? 왜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그럼 야, 술 마시자, 놀자, 취했어, 집에 자야지.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정말 태반이 들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더 고민을 해서 연기를 더 잘할 고민을 하지 않고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저 회사에 들어가면 기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나 그런 말 하면 솔직히 지금은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혼을 많이 내요. 그런 면에서 네가 얼마나 노력을 해봤냐, 네가 얼마나 고민을 해봤냐.
저는 뭐 더 노력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기라는 걸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연기를 어떻게 더 하면 더 잘할까 고민을 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찰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기억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고민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연기를 잘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배우 정말 연기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횡설수설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 솔직히 여기 오면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21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솔직히 영화제 이 오정원 대표님 있어요. 그분이 이 영화제 한다고 와서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그냥 몇 개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횡설수설이나 뭐 좀 해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감사하고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